카페의 입문주의, 쌀이제길 카페 이야기. 쌀이제길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거리를 바라본다. 스피커에서는 아랑회지의 선율이 흘러나오고 한때 백화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퇴락한 건물은 내게도 영화로운 젊은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고 말을 거는 것만 같다. 느스그레한 백화점 건물 입장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카페가, 그러니까 백수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제 곳이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건물이 부러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카페 안에서 구도심을 바라보면 나까지 덩달아 시간이 느릿느릿 가는 기분이 든다. 시절은 종잡을 수 없이 첨단을 향해 변해가는데 이 거리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앨범처럼 변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천천히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사는 곳의 시간과 저 멀리 떨어진 우주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상대성 이론을 실감할 수 있다. 이곳만은 내쳐 달리기만 하는 세상의 시간과는 별개로 혼자 멈춘 듯 슬로우 모션으로 시간이 가니 말 그대로 별 세계이다. 따지고 보면 돈에 지불하여 먹는 음식 중에 차만큼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음식도 없을 것이다. 커피 한 잔 목으로 넘겨봐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일말의 건더기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마저도 단번에 들이킬 수도 없는 것이라 시간까지 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온전히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요. 혼자서라도 굳이 차를 마시는 일은 종신토록 노역에 봉사해야 하는 제 몸뚱이에게 잠시라도 온전한 여유를 주겠다는 결심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집은 안성맞춤이다. 여기는 그 흔한 진동벨도 없어서 차라도 한 잔 주문하면 노주인은 2층에 올라가 있으라고 말한다. 직접 쟁반에 받쳐 2층까지 손수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온전한 봉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를 마시는 본연의 목적과 무척 어울린다. 주인에게 진동벨을 쓰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니 역시 정확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에 기계나 기술이 끼어드는 것이 무척 불쾌하다고 말하였다. 하긴 요즘은 음식점을 가나 카페에 가나 주문할 때부터 사람을 대면할 일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있다. 점원 대신 키오스크라는 물건 앞에서 때로는 쩔쩔맬 때가 다반사인데 다루기 어려운 것은 둘째로 칠 일이다. 사람 없는 기계 앞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일은 사람을 그 기계나 시스템에 맞추라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 본의가 아니라 철저히 기술 본의인 셈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주인의 뜻도 알겠고 무슨 특별한 접대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단지 그 앞에서 끙끙거리는 그 순간 기계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기계에 맞추려 애쓰는 인간 소외의 상황이 모멸적이고 당혹스럽다. 반대로 이 카페에서는 날 부르느라 덜덜거리는 진동벨 소리 대신 72세 주인의 100년 넘은 나무 계단에 올라오느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사소한 친절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 공경 차원에서 황송하다는 뜻도 아니다. 2층까지 직접 차를 가져다 주기 위해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싶어서 일부러 차린 카페이기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 건물은 지역 사람들이나 혹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법 유명하다. 소와 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상냥을 했다는 글귀가 대들보에 뚜렷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까닭의 사람들은 이 집을 1930년에 지은 일본식 와가로 알고 있거나 아예 적상가옥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집은 1930년에 올라간 건물이 아니라
1920년 강화 출신의 재력가였던 유근성이 한옥으로 지은 건물이다. 그것을 아는 포목점을 하기 위해 일부 개조하여 증수한 것으로 당시 일본의 토목 기술이 가미되다 보니 적산가옥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생각해보면 중구청 쪽에 일본인 상권과 거리를 두고 이 쌀이제길에 조선인들의 자생적 상권이 생겨난 것인데 외적의 집 혹은 강도의 집이라는 사나운 이름으로 이 건물을 부르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기실 나 역시 적산가옥으로 알고 있었기에 주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발개질 지경이었다. 하긴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연한 한옥이 들어서 있고 마당에는 예전엔 쓰던 우물자리까지 있다. 나는 멀쩡한 집을 강도의 집이라고 부르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예스럽다고 생각하여 커피를 마시러 오는 해괴한 짓을 하였던 것이다. 주인이 이 집을 인수하고 그 쓸모와 요량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여기에는 아주 오랜 사연이 스며 있다. 본디 주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특히 해방 직후 조선생활 필수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선친 덕분에 집에 없는 물건이 없었다고 한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던 당시로서는 신기한 물건들, 전축이며 스케이트, 테니스 라켓까지 집에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쟁통에 선친을 여의고 극빈을 경험하면서 유복한 유년 시절이 오히려 강한 결핍과 소유욕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이 집에 들어오면 오래된 고서로부터 음반과 가지가지 물건들이 걸려 있다. 처음 온 사람이라면 카페가 아니라 고서점이나 골통품 집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인의 사고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인생이 조금 더덥다 싶던 60대에 직접 두 발로 전국 순례를 하였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이미 많이 변해버린 인정물태를 실감하게 된다. 시장 어느 음식점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국밥 한 그릇을 계산하기 위해 가까스로 동전을 세는 모습을 보며 똑같은 국밥 한 그릇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흡사 노숙자에 가까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모멸을 받으며 번 돈 전부와 두둑한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지폐는 같은 국밥값이어도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주인은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방황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와 이 오래된 건물에 카페를 차리고 직접 2층까지 차를 나르는 수고를 결심하였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아날로그식이고 느릴 수밖에 없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실라 치면 그 흔한 커피 머신이 아니라 모카포트가 씩씩거리며 주둥이로 김 뽑는 소리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차 한 잔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다. 말씀 곳곳에 대단히 비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박혀 있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인문주의가 녹아 있다고 보아야겠다. 인문이라는 말에 들러붙은 그럴 문자는 본디 문이라는 뜻이다. 사람다운 모양새를 추구하는 것이 인문의 속성이라면 돈이나 쓸모에 앞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주인의 마음은 인문주의가 아닐지 감히 짐작해본다. 그래서 사연도 제법 있는 모양이다. 하루는 젊은 남자가 프로포즈를 위해 이 카페를 대관하고 싶다고 금액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좋은 일에 무슨 돈을 받냐며 카페를 비워주고 커플이 들어오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차를 내주었다. 남자가 모르는 척 밖에 잠시 나간 사이 주인은 부탁대로 여자를 위해 미리 준비된 영상을 틀어줬다. 두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상이 끝나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고 하니 청혼 작전은 대성공인 것이다.
이러한 사연으로 쌀이제길에서 생겨난 쌀이제 베이비가 좋기 10명은 된다고 한다. 만약 프로포즈가 어렵고 힘들다면 이 쌀이제길 전문 웨딩 플래너에게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처방이라고 본다. 한편 어떤 대학원생은 가난한 형편에 굳이 수도 나지 않는 공부를 하다가 써지지 않는 박사 논문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모양이다. 본디 공부가 안 되면 술만 마시는 것이 그쪽 생리인지라 술만 취하면 수심에 지쳐 카페 한 구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면 커피를 주며 돈도 받지 않고 힘 좀 내라 다독였다고 한다. 어느 날 으슥한 저녁에 이 대학원생은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를 한 봉지 사다 놓고는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대학원생은 계절이 지나 가을이 돼서야 다시 나타났다. 용 써서 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인의 한 말은 그 부침개를 다음 날에 발견했잖아. 아무튼 아주 맛있게 먹었어. 라며 기막힌 추억의 한 소절이라 껄껄 웃었다.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가 이렇다 보니 어쩌다 친구들이 카페에 놀러 오면 주인이나 손님이나 이 집은 죄다 비슷한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농담을 한다. 나는 어느 산모가 여름 입덧을 견디기 위해 수시로 찾았다는 팥빙수를 먹으며 주인의 사연들을 1시간 가까이 들었다. 100년 넘은 포목점 자리에서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한 세상을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먹는 팥빙수는 얼마나 다채로운 맛을 품고 있는가. 내 아는 이가 꼭 술을 한 잔 걸치면 이곳에서 팥빙수를 한 그릇 먹어야 다음 날이 멀쩡하다고 하였는데 맨정신에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이 해장하는 기분이 든다. 카페가 이러함에 인천 관련, 특히 계양전 관련 온갖 문화계 행사지나 포스터가 입구와 벽면에 가득 도배되어 있다. 문화 행사를 좀 할라치면 일단 여기서 신고식을 하고 가는 모양이다. 소와 30년이라 쓴 들보가 아니라 이 카페의 대들보는 어찌 보면 인문주의의 그 자체일지도 모르니 문학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다. 인천 관련 각종 소식지가 1층 테이블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따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찾아와 자리를 차지한 놈들이라 하였다. 이 카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제 문의를 수놓는 공간이었다. 주인도 한평생 모은 물건들과 공들여 꾸민 이 공간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건강을 고려하여 하나둘 일을 줄여가며 운영할 계획이다. 제법 이름 있는 카페라 대물림하여도 재산이 될 텐데 자기 손에서 천천히 끝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쌀이제길 이 카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돈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물며 아파트조차 시세 차익을 위해 사고 판다면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재산이요, 공간에 가깝다. 하지만 사람의 추억과 의미와 애틋함이 담겨 있는 곳, 그래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곳은 장소가 되어버린다. 카페의 이름에 쌀이제가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공원으로부터 그 아랫길까지 쌀이나무가 잔뜩 있었는데 그래서 동인천에 있었던 축현초등학교의 축현이 다름 아닌 쌀이제라는 뜻이다. 여전히 축현학교 교가에 쌀이라는 말이 남아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설이다. 아무튼 그 기원과 역사 그리고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카페 간판에 걸려있는 것이다. 그뿐이랴 여기서 프로포즈를 한 연인들과 그들의 자녀들, 시름에 젖어 찾아온 대학원생과 해장을 하러 꼭 들려야 하는 술꾼에게 이곳은 소중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점점 장소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그것도 낡은 구도심에서 이 가게는 각별하고 온전한 순간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웅크리고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카페 안에 있으면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천천히 가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조금 낡고 예스러운 건물의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노주인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는지. 오히려 첨단을 달리는 사이 우리는 사람다움의 무늬를 잃고 제 몸뚱이를 삭막한 공간에 던져두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런 곳에 오면 잠시나마 안도의 시간의 정지를 느낄지도 모르겠다. 주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있고 온순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 마치 자기들만 아는 곳이라는 듯이 들락이는 그런 오래된 집이 사리제길에 있다. 이 카페 안에 있으면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천천히 가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조금 낡고 예스러운 건물의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노주인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